중년 이후 우리는 왜 관계 앞에서 외로워질까? 이 나이가 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평생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곁에 남은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을까?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화가 귀찮을 만큼 울렸고 약속을 미루느라 바빴고 어디를 가든 아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집니다. 휴대폰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연락은 뜸해지고 안부를 묻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살았나? 이 나이가 되면 원래 이렇게 혼자가 되는 건가? 하지만 이 질문에는 조금 다른 답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내 성격 때문도 내 인간성 때문도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직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엮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하나둘 내려놓아질 때 관계도 함께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중년 이후 우정은 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늘 중년 이후의 우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관계는 놓아도 되는지, 우정이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망이 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안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는 왜 자연스럽게 줄어들까? 중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으면 며칠씩 아무도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까칠해졌나? 사람을 잘못 사귀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인생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맺었던 관계의 대부분은 사실 우정이라기보다 역할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였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함께 키웠기 때문에, 같은 모임에서 같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관계들이죠.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이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아이는 자라서 자기 삶으로 떠나고, 직장은 끝이 나고, 모임은 점점 느슨해집니다. 관계를 붙잡고 있던 공통의 목적이 사라지면 사람도 흩어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 이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낍니다. 어제까지 매일 보던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내 일상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 정도의 존재였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 관계가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일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관계 감소를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건 관계가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남는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 관계,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중년 이후 우정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손절의 시대가 아니라 거리 조절의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손절했어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끊어냈어요. 듣고 있으면 속은 시원합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인생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중년이 되면 손절할 만큼 사람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끊어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미 관계가 한 줌입니다. 그 한 줌 남은 관계 중에서 한두 사람이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저런 사람은 끊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끊어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맞지 않는 관계는 억지로 정리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속을 썩이는 사람도 인생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 못난이 형제가 있으면 그 한 사람 덕분에 다른 가족들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얄미운 친구가 하나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이 더 뭉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누구를 끊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까이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됩니다. 1대1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럿이 있을 때 가끔 만나면 충분합니다. 중년의 지혜는 관계를 극단적으로 자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며 감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손절은 젊은 시절의 선택일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선택은 조용한 거리두기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다루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에게 덜 상처받고 사람과 더 오래 갈 수 있게 됩니다. 중년 이후 우정의 기준은 자주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만나야 친한 거지. 연락이 뜸하면 멀어진 거야.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매주 얼굴을 봐야 우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각자의 사정이 생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우정은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할 때 떠오르는 관계로 바뀝니다. 몇 달, 몇 년 연락이 없어도 어느 날 문득 생각나서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중년의 우정은 사랑처럼 서로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옆에 조용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랫동안 안 보면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맞나?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정의 한계이자 동시에 우정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은 다시 나타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손을 내밀어 함께 잡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친구입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항상 곁에 있어야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건너는 관계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정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덜 외로워지고 괜히 관계를 잃었다고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중년의 우정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이 멈추면 사람도 멈춘다.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는 사람 많은 삶을 살아왔다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퇴직이든 은퇴든 속도를 늦추는 시점이든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지? 곰곰이 세어보면 놀랄 만큼 적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집에 있는 화초 하나,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TV 속 사람들. 이때 많은 분들이 깊은 허탈감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조용했나? 나는 도대체 누구와 살아온 거지? 하지만 이 공허함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사라지면 그 관계가 멈추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이 가려주고 있던 고독이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정은 더 이상 시간을 채우는 장식이 아니라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지막 버팀목이 됩니다. 일이 멈춘 뒤에도 안부를 묻고 밥 한 끼를 함께하고 말없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중년 이후 삶을 사람 속에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줄여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피곤한 관계는 끊어내고 불필요한 만남은 정리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무나 곁에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 나를 흔들어 놓는 사람까지 모두 끌어안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많음은 깊고 끈끈한 관계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는 사람, 가끔 얼굴 보는 사람,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느슨하지만 넓은 관계망입니다. 이런 관계망은 중년 이후에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80세, 90세,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 없이 사는 삶은 너무 길고 외롭습니다. 가족이 항상 곁에 있을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배우자는 먼저 떠날 수 있고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일상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의지할 곳이 많다는 뜻이고 말 걸 사람이 많다는 뜻이며 삶이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좁고 깊은 우물 하나보다 넓고 얕은 물길 여러 개가 더 안전합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덜 고립됩니다. 중년 이후 사람은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 남겨두어야 할 자산입니다. 다시 연결해야 할 두 사람, 슈퍼 친구와 삽 친구. 중년 이후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 친구를 만나요? 맞는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친구를 억지로 만들기보다 이미 내 인생에 있었던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시라고 권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제가 슈퍼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슈퍼 친구는 자주 만나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지나왔고 기뻤던 순간에 진심으로 웃어줬던 사람입니다. 이미 한번 인생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서로 바빠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다시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주소록 보다가 내 이름이 보이더라. 이 한 문장으로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돌아오면 그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친구들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과거의 좋은 관계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삽친구입니다. 삽친구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인생에
삽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 친구들이 그 역할을 나눠서 해주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숫자가 아니라 검증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애써 찾기보다 이미 나를 알고 내 삶을 이해했던 사람들과 다시 연결해 보세요. 그게 중년 이후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나 곁에 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분명히 피해야 할 사람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돈이든 감정이든 시간을 속여 빼앗는 사람은 관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조언하는 척하지만 결국 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 혼란을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점점 작아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온화합니다. 잘 돼서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눈빛, 태도는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성취를 자기 모욕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인 수치심이 언젠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치려 하지 말고 이해시키려 애쓰지 마세요. 중년의 지혜는 싸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데 있습니다. 이건 손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많아야 할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이유가 더 큽니다. 중년 이후 우정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할까? 중년 이후의 우정은 좋은 사람을 고르는 능력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사실 주변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대체로 사람 자체가 괜찮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죠. 중년 이후 좋은 친구의 조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사람, 상대의 성공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청하는 걸 약함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믿는 사람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신뢰받고 있다고 느낄 때 기꺼이 곁에 남습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서로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앞섰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은가? 그 질문에 편안하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결국 중년 이후의 우정은 사람을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태도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우정은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왜 이렇게 외로워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부족해서도 인생을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외로움은
관계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관계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과 역할 속에서 사람과 연결돼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이 끝나면 사람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젊을 때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느 날 문득 떠올랐을 때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연락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줄 사람, 그 한두 사람이 남은 인생을 사람 속에서 살게 합니다. 중년 이후 우정은 즐거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전망입니다. 외로움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삶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망입니다. 그래서 손절보다 중요한 건 연결이고 정리보다 중요한 건 회복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휴대폰 주소록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잊고 살았던 슈퍼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 통의 안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다시 써내려갈 새로운 장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